근데 그 김웅 검사가 네. 사실은 김웅 검사하고 임은정 검사의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요? 예. 두 분이 아는 사이였어요? 저희가 응. 2001년에 인천지검에서 저 임은정, 김웅이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미묘하게 나쁜 놈. 복잡하게 나쁜 놈.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응. 그때 한 여자 선배가 임신을 했는데 네. 변사체 검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부검을 할지 안 할지 검사가 영안실에 시체를 보고 결정하는. 근데 임신을 하면 태교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위에 다른 남자 선배가 강모 검사가 임신을 했으니 너네 초임 여검사 셋이 대신 가라. 네. 변사체 검시가 걸리면 네. 대신 가라. 네. 그래서 임은정 검사랑 저랑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해요. 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럼, 네. 그럼. 이것을 초임 여자 검사 셋에게 맡기는 것은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처녀인 연대치기.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니까 그 남자 검사가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거기 뭐 남성 중심적 문화이기도 하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 이 못된 지지배들. 어머. 진짜? 예, 이 못된 가시네들 이랬어요. 와. 우리 정말. 검사 내전? 그래서 저희가 김웅한테 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지검장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청해 수석 검사. 죄송합니다. 이 청해 네. 수석 검사. 자가 한테 욕을 들어먹고 이 못된 가시네들아 이렇게 들어먹고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맞는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욕을 들어먹어야 되느냐. 이래서 선배들한테 가서 SOS를 치려고. 그러니까 그 당직 제도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는 청 전체에서 마련해야지. 네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 편 들어달라고 김웅을 찾아갔더니 그때는 이제 김웅이 좀 핸섬하고 뭐 나름대로 좀 그래도 저 동지 의식이 있는 그런 동료 검사로 인식이 됐을 때였군요. 그렇죠. 말을 잘 들어주는 부드러운 선배였어요. 그렇지, 다들 부드러운. 권력 욕에 불타고 뻣뻣하고 오만하고 그랬는데 김웅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김웅이 임신한 강모 검사한테 네. 전화를 해서 누나 그렇게 힘들면 내가 대신해 줄까? 근데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되고 부당함에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나서면 29기 선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선배님이 하십시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저희 후배 여검사들은 아니요 됐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신데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네, 겁쟁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겁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유지시키는 사람. 방관자.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는 다른 선배들에 비교해서 좋게는 생각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나중에 2016년 초에 임은정 검사하고 김웅 검사하고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때는 또 미묘하게 복잡하게 나쁜 놈인데 네. 임은정 검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임은정 검사는 그때 뭐 잘난 척한다. 뭐 네. 정치하려고 저런다. 제멋에 저어서 결혼다. 과격하다. 이런 온갖 오명을 이제 검찰 안에서 뒤집어 쓰고 그쵸. 있던 그렇지. 때고요. 예. 김웅이 뭐라 그랬냐면 남을 속이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부터 속이는 법이야.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네 자신의 모습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생각하는 네가 더 진실에 가까울 거야. 그래서 임은정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임은정이 이렇게 대놓고 너 정치 검사질한다, 너 잘나서 그런다, 너 유명해져 그 말보다 더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묘하고 복잡하게 나쁜 놈. 알겠습니다.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는 줄을 잘 못 대고 찌뼛찌뼛하고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윗선에 바로 다이렉트로 선을 못 댔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 검찰을 나오면서는 자기도 이제는 총장까지 다이렉트로 이게 타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임은정 검사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그때 인천지검에서 우리가 쭈삣쭈삣해서 나중에 서지영 검사 사건이 되고 진동국 그치. 검사 사건이 되고 맞아. 김홍영 검사 사건이 된 거예요. 예. 너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니? 진짜? 그랬던 새끼가 나중에 네. 탄핵이 성공되고 나니까 네. JTBC 네.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네. 시민 의식이 어쩌고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입을 찢어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표리부동한 놈, 내가 너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데 임은정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는데 야, 이거 진짜 아주 이 교활한 대박입니다.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 교활한 사람,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 비겁하고 교활한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강자 앞에서는
그냥 꼬박 고개 숙이고 네. 허리 숙이고 약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야 세상이 바뀔 줄 아니? 이딴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문정 검사한테 했던 그 말을 김웅한테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보다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공발사주. 비겁하고 교활하시군요. 아주 그래요.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 이번에도 또 뭐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던데 아이 김웅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시류에 영합하고 강자를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 강한 쪽에 붙는 따라가는 그 논리를 잘 개발하는 사람이네요. 그래. 김웅한테 얌테이블 가을 활꽃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를 자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만지세요 하면 그 앞부분 만지면 물거든. 예. 그래서 좀 정신 근데 차리라고. 김웅도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순천 출신이고 정치의식이 뭐 저렇게 왜곡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심의관실에 있었는데 네. 법무심의관실 근무를 마치면 보직 경로상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요. 네네. 순천으로 가요. 아. 법무부 안에서 말을 좀 잘 안 들었. 그때는 좀 말을 잘 안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2006년, 2008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좌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 이렇게 되는구나. 음. 근데 그건 본인의 인사의 좌절이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되고 자기가 좌절할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진짜 그렇게 좌절했다면은 동지들을 규합해서 그렇게 저 인천지검에서 했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헌신을 하면 거기 더 몰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 역사는 안 바뀌니 이문정 너는 네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남들 얘기하는 거에 귀를 검찰 내 그 접해 검사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느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헌신한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버리고 이러는 거죠.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몇 번 반항을 해보니 말을 좀 안 들어보니 자기가 완전 자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세상은 어차피 이쪽 편으로 서야 바뀌지 않는다. 내가 확실히 서야 확실히 내가 내 편을 서야 나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일파들이 어차피 더 이상 독립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친일하잖아요. 그렇지. 딱 그러면서 사표 내고 나오면서 완전 이제 좋았던 이미지가 잠깐 찰나에 좋았던 이미지들을 갖고 나왔지만 사실 뒷구멍으로는 이제 검찰총장의 어떤 그 명을 받고 고발장을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쪽 편에 확실히 선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이제 검찰에게도 주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논리 같아요. 세상이 안 바뀐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내가 여기 납작 기겠다. 근데 검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아유, 그래요. 지가 실망했다고 지 인사에 좌절했다고 자기가 멈추면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비겁하고 자기가 용기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힘겹게 싸우는 사람 발목까지 잡으면 그게 옳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발목까지 이제 나중에는 밟겠죠. 근데 아예. 검사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질시와 불안. 내 동료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거. 그렇지. 그 질시가 있고 또 자기가 떨어질까봐 낙오될까봐 불안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에 대한 그 많은 성토와 모함에는 나도 쟤같이 되고 싶은데라는 질시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깎아내리는 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윤석열이 지목된 게 확인이 된다면은 윤석열이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등장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갑니까? 아,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죠. 하고 있죠. 바로 기소로 가야 아 되겠다. 근데 이제 아직 조사를 마치지 않았고 김웅이 지금 어쨌든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해서 지금 어쨌든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일단 소환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손진성 검사라든지 뭐 이렇게 소환 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야, 근데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불려 나가면은 엄청난 진풍경이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웅은 끝까지 안 나갈 태세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내 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김웅이 아주 단단히 걸렸네. 네. 조성은 씨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등장하게 되면은 대선 전국은 점점 그러니까 뭐 물론 지지율은 크게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야 이러다가 대선 국면에 가가지고 진짜 이 스캔들 때문에 감옥 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다. 네. 라는 비난을 받겠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를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권까지 적당하게 이재명 후보를 놀리면서 슬쩍슬쩍 그 화살을 윤석열 후보한테까지 살짝 흘리거든요. 보면서 이 보면은 자기 딴에는 화살 하나로 두 살을 둘을 잡는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본인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자면은 불안함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는 면은 무속인을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죠. 근데 무속인을 많이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안함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야 원래 그렇게 무속 중독이라고 치더라도 윤석열 후보마저도 그렇게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다면 그만큼 본인이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의 이유는 지금 현재 자기를 둘러싸고 여러 사건의 진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이었다면 지금 정도의 수사 상황이면 사실은 잡혀가고 남아요. 그 윤석열이기 때문에 사건이 지금 더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도 벌써 주범이 잡혀가고,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뭐 구속이 됐든 뭐 불구속이 됐든 뭐 아니면 벌금이 됐든 벌써 처분 1심 정도는 나왔어야 정상.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최은순하고 김건희를 같은 날 고발했잖아요. 네. 최강욱 의원 등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최은순은 1심 나왔고, 그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저 우리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 기소 여부조차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뭐 그 밖에 여러 사건들이 지금 줄줄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모두 뭐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라는 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사퇴하라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셨는데 우리도 이 윤석열 사퇴하라라는 것으로 조금 일치단결해서 얘가 후보에 있으니까 뭐가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사퇴하라. 정말 사퇴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받고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국민 발밑에 지금 절을 해야 될 잘못을 뉘우치고 석고 대제를 해야 될 사람인데 대장동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대장동 이야기하기 전에 광고 하나 좀 하고. 아, 예. 자, 이번엔 잔티젠 다이어트입니다. 잔티젠 어디 있어요? 요거. 예. 자, 간편하게 이제 여러분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과체중으로 건강관리가 시급하신 분, 잦은 야식으로 식습관이 엉망이신 분들, 잠시 성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요요를 겪으면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뉴트리플의 잔타시아를 압도적인 최저가의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역과 석류에서 추출된 기능성 원료인 잔티젠이 포함돼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다이어트 최강국, 이 국민 비만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최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특허를 보유한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도 받았고요. 최근에 가수 에일리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해서 잘 알려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잔타시아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판매처들이 있는데 대개 1개월분 가격의 최저가가 48,000원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는 3개월분 12만원, 6개월분의 경우는 더욱 저렴한 21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잔티젠 성분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으시는 분들은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뉴트리플의 잔타시아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남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뉴트리플의 옥타메토와 일상의 활력 회복을 위한 뉴트리플의 리버솔루션 역시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살이 쪄가지고, 허벅지에 네. 살이 쪄가지고 쩍 버리신 분들, 네, 잔티젠 다이어트, 잔티시아. 그렇죠. 얼굴이 너무 두꺼운 분들. 얼굴 살 좀 빼야 돼. 얼굴 살 빼야 돼. 얼굴 네. 너무 두꺼워. 철면피인 분들 있죠? 철면피. 예, 그래요. 얼굴이 겉으로 보기엔 별로 이제 뚱뚱하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 자체로 이미 그 얼굴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근육처럼 보이는 분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 인간들, 바로 이 잔티시아로 얼굴 살을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합시다, 우리. 예, 좋습니다.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그러시죠. 네. 예, 아니, 뭐, 다이어트. 살 빼실 게 뭐가 있다고. 오늘 아주 뭐 미모가 좀 장렬한다고 막 글들이 올라오고 이거 있어요. 마스크 때문입니다. 마스크 때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
자, 지금 저 대장동 관련해서 오늘 네. 저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네. 이정수 아닙니까? 예,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이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언론마다 그분은 틀림없이 이재명 지사일 거다라고. 근데 그분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거론된 건 없고, 거의 없고, 한 군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자, 그 말은요, 그냥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형이 넘겨짚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뭐 충분한 수사 정보를 토대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 당연히 수사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죠. 예, 중앙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할 때는 수사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혹시 잘못 얘기를 하면은 국감장에서 허위 증언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뭐 지나가다 한마디 한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다. 이걸 자기 어떤 그런 직과 처벌을 네. 감수하고 한 얘기다. 그렇죠. 그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한 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이정수 검사장의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라고만 얘기했지. 만약에 지금도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 역시도 내가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나? 근데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맥락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내가 그분이란 말을 했나? 말았나?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아니, 들려달라. 예. 들려달라. 그래야지 내가 그 맥락을 알 거 아니냐. 그래서인데 안 들려주더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누구야 만배영님 관련 기사를 봤는데 네. 이재명이 나를 왜 만나나 대장동은 최대 공익환수 사업 맞다. 네. 이재명이 우리 봐주려면 민영 개발을 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익을 많이 챙기고 싶었으면 이재명이 잡혀가게 놔뒀지. 왜 이재명이 무죄로 풀려나게 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그 대장동 발언 때문에 이제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예. 아니 진짜 비리가 있다면은 겨우 그 이제 발언 갖고 기소하는 것보다는 돈의 흐름, 자금 흐름 다 봤을 테니까 이걸로 이제 엮어서 기소했을 것이다 검찰이. 그렇죠. 예. 아니 그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그 상황일 때. 아니, 미안해. 아니, 자다 일어나. 미안해. 자, 여기 있어. 김만배라는 사람이나 저희 그 대장동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 현직일 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무직일 때 이익을 취하기 쉽겠습니까? 너무 올라오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세상에. 당연히 무직일 때가 쉽겠죠. 네. 현직 지사나 현직 시장이 네. 아닐 때. 네. 그럼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우리 유죄 선고가 나오도록 했었어야지 무죄가 나오게끔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무죄가 나오게끔 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닐까요? 뭐가요? 아니 예를 들면 공산당이야 뭐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무죄 청탁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이재명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판을 짜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김만배면은 오히려 이재명이 감옥에 간다거나 도지사직을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 얘기죠, 제 말은. 그렇지. 생각이 있었네요. 김만배가 이렇게 네. 증언하는 거는 진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예, 아니 없기 때문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에 나가고 현직 도지사로 있는 게 김만배한테 이기겠어요? 아니면은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선거비세에 쪼들려가지고 빌빌거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이 자기한테 훨씬 이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석동현 검사장이 석동현. 예, 어제 인터뷰 보셨나요? 국민의힘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돈 챙겨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 자기 검찰 선후배들, 그리고 각상도.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화천대유 여기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간 사람도 문제지만 이렇게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사람도 문제다. 그 이재명이 그랬다는 거죠?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석동현은 검사장 출신이니까 검찰 후배들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오면 직접 공격을 하지 그따위로 말을 흘리진 않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동현이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시원찬 이건 이재명을 엮기는 좀 쉽지 않겠다. 네. 너무 먼 말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계한 게 문제다. 돈을 받아간 사람도 문제지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게 애초 그렇게 설계된 게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일단 김만배 씨를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했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게 검찰이 사실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키고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싶을 텐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은 흐지부지 된다. 저는 흐지부지 된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지금 금융거래 정보도 지금 금융거래 계좌 추적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있는데 의지가 지금 어떻게든 진술로 어떤 연결고리 말을 하나 얻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 수사는 아니 50억 받아간 곽상도한테도 전혀 의지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볼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와 연결점이 안 나오면 이 수사는 흐지부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방향은 맞습니까? 지금 이 화천대유의 문제가 과도한 이익을 지금 배당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한 수사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실소유주가 누가 있을 것이다. 그걸 파고드는 수사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영향가 있는 수사는 아니에요. 그 무슨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둘 다 영향가 있는 수사가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도 지금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검찰도 같아요. 지금 본질도 모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관심이 없죠. 이익이 많이 났다. 이익이 많이 난 게, 이익이 많이 난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익이 많이 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나도록 일부러 짰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부러 많이 짰으면은 그렇게 짜기 위해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일부러 짰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를 할 2015년, 14년 이 당시만 해도 부동산 침체기에 그래가지고 다들 그때 박근혜 정권이 뭐라 그랬냐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라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짰다? 말이 안 되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돈을 받고 이 뇌물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취해주도록 만들었다? 그럼 이 뇌물을 받은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뇌물 사건인지, 자기들 말할 때 따른 배임 사건인지, 아니면은 이게 단순히 업자들끼리 이권 다툼인지 도대체 그거부터를 몰라요, 이게. 아니, 저는 이 석동현 검사장의 이 글을 왜 썼을까를 보니까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있네요.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석동현이? 네, 석동현이 보면은 그 저기 검찰에게 밖에서 검찰한테 이제 수사 지휘를 메시지를 주는 건데 가이드라인. 네?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수사 가이드라인. 돈을 대장동 비리에서 우리는 이거는 3살 먹은 어린이들 다 아는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죠. 근데 이거를 덮어 씌우기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덮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말하고 있어요. 저 국민의힘에서 받아먹은 놈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현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나눠주도록 한 설계한 사람, 사주를 한 사람, 답은 나와 있다. 너네가 누구를 향해야 될지 답은 나와 있다. 라고 강조했어요. 석동현 답은 나와 있다. 누구를 겨냥해라.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캠프에서 제가 2번 봤어요. 네. 인사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분 얘기는 그냥 윤석열 캠프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석동현이 네. 또 누구냐면은 LCT 사건하고 상당히 또 유관합니다. 네. LCT 특혜 분양 의혹 수사를 무마한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입국관리본부장을 지냈었는데 외국인 투자 지정제 그걸 지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네. 3억을 받았다라고 해서 본인은 법률 자문 네.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고 LCT 사람들은 우리 법률 자문할 거 별로 없었는데요 라고 했지만 우리 검사들이 봐준 사건이잖아요. 우리 석동현 형을 지금 딱 돈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 보지 마. 이거는 아니야. 라고 딱 얘기를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네.
이거 설계한 사람, 그 사람을 너네가 수사해야 될 지징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고 어디로 수사를 해야 될지 모르고 다만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씨의 진술을 따라가기 바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검사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수도 네, 있고 일부러 이거를 하려면 하죠. 계좌 열려면 열죠. 계좌를 열어야지. 일단. 네, 열려면 열죠. 그래야지 이 근데 사건을 파악할 수 있지. 이거를 일단 이재명이랑 연결 고리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뭉개고 있는 거죠.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난 방송 때 이제 이현지 변호사님께서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이제 그래 부산저축은행에서 좀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마침 또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부산저축은행은 뭐 수사하게 된 것도 검찰이 서민을 위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서민대출의 상징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서민들의 피해를 회복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때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을 받은 1,155억 정도가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종잣돈으로 쓰여집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 상당의 돈이 대장동 사업에 종잣돈이 됐다. 그 대출을 브로커한 사람이 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은 이 씨, 사업가고요. 근데 대출 브로커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데 이때 대출 자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자체의 담당 주인 검사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중수 이과장이 담당하고 있던 피의자든 뭐 참고인이든 어쨌든 그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변호인을 김만배 씨가 소개해서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이 됩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인터뷰한 거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변호를 했는데 참고인 신분이라서 돈을 좀 돌려줬다, 깎아줬다, 깎아주고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밑에 변호사한테 맡겼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관을 선임을 해서 뭔가 윤석열과 박영수와 김만배 이 다 등장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사실 김만배가 이 사업,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씨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전부 다 남욱 변호사한테 넘기고 남욱 변호사 넘기면서 이 김만배가 이 사업에 아예 뛰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검찰과 검찰 인물이 막 들어가는데 이 석동현 씨도 마찬가지, 석동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는데 이 역할에 저는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성렬이 형이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김만배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좀 네, 무게를 박영수 특검이 네. 내가 안 하고 나는 그냥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 신분이어서 피의자로 전환되지도 않았게 깎아줘줬고 네. 밑에 고용 변호사가 네. 했다. 네. 그 변호사 서로 다 알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당연히 기록 안 봅니다. 네. 그냥 찾아가서 밥 한 번 먹으면 돼요. 네. 그리고 가서 골프 한 번 치면 됩니다. 네. 임재진도 창원에 그냥 골프하러 와요. 네. 그러면 그냥 사건이 해결돼요. 아니 구차스럽게 사건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아는데. 네. 그래서 그거 참 주인 검사가 네. 윤석열. 게다가 그때 수통 라인. 그렇죠. 그냥 선임되면 끝인 거지. 네. 뭘 그런 다 알면서 우리 그런 거짓말. 또 두 번째는 윤석열이 그때 봐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김학의. 김학의.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부산 저축은행 네. 퇴출을 막고 무마시키려고 박태규라는 로비스트가 엄청 열심히 활약을 해요.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통화 목록을 보니까 네.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전화번호에 명의자를 불렀더니 와서 한다는 말이 제가 그거 사실은 누가 부탁하길래 폰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검찰 식구입니다. 어머. 그게 누구냐면 그게 김학의. 네. 폰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김학의. 네. 만들어준 사람은 김학의 수사단이 2019년 뿌려져서 뭐
신용카드도 주고 핸드폰 요금도 대신 내줘줬다는 그 사람. 네. 채모 씨, 건설사업가 채모 씨. 그 채모 씨가 와가지고 수사관하고 면담을 해요. 네. 제 핸드폰 아니고 사실은 저희 직원 명의로 개설을 해줘가지고 검찰 식구한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어디로 쭈르르 가더니 뭐 얘기를 나누고 오는가 싶더니 그냥 가십시오. 네,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윤석열. 윤석열이 그때 김학이 봐준 거예요. 그때 그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분이 더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더 나왔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좀 나오고 예, 검사가 한 분만 나온 게 아닌 걸로 압니다. 그게 특수부 예, 검사들의 특수수사가 시작되면 특수부 정관들의 특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 현직 검사들은 수사를 하고 명예를 얻고 전직 특수부 검사들은 사건을 맡죠. 돈을 주워 담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비추어봐도 이 저축은행 이 사건을 그냥 일부러 봐주고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이 계속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너네 누구 수사해야 되는지 알지?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고 검찰이 잘못 봤다가는 우리 검찰 전 어르신들이 다 딸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야말로 악의 축이 아닐까. 김학의도 척 걸치고 있고 그렇죠. 삼성도 척 걸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장동도 척 네. 걸치고 있고. 그래, 지금 여기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남욱이나 정영학 쪽에 걸치고 있는 인물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보면은 지금은 김만배한테 받은 사람들만 쭉 나와요. 그러면 김만배만 줬을까요? 그럼 남욱하고 정영학은 안 줬을까요? 근데 왜 김만배한테 받은 사람만 나올까요? 저는 그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는 깨끗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감옥을 들락거려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 무자르듯이 잘라서 야 김만배 쪽만 쳐. 여기 쪽은 치지 마. 그러니까 치지 않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전 더 그렇게 제가 보여요. 봤을 때는 왜 김만배를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냐면은 정영학이 먼저 녹취록 깠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공이 한마디로 선방을 날린 거지. 이재명 라인으로 최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라인 쪽으로만 파고 싶은 거예요. 검찰은 그치. 다 중요한 건 김만배를 봐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재명 라인으로만 찾다 보니까 정영학이 깐 게 먼저 나왔고 정영학이 깐 걸 보니까 이재명 라인에게 돈 준 사람이 김만배래 라고 하고 먼저 돈 받은 사람이 유동규래 라고 해서 먼저 유동규 먼저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김만배를 들어가는 건데 막상 유동규가 현금 1억 수표 4억을 받았다고 뇌물로 그랬는데 그 수표 4억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자신이 다 네. 용도로 썼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재명 라인이 있는 곳을 털다 보니까 김만배로 간 거지 누가 더 로비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제 이 사건 본질을 지금 벗어나서 완전 벗어났죠. 이재명을 완전 겨냥한 벗어났죠. 수사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완전 그렇죠. 근데 이 마당에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정수 형이 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을까? 그 녹취록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건 거죠. 녹취록 내용이 그런 거고요. 언론과 검찰이 흘리는 거는 이재명을 겨냥해라. 언론과 검찰은 그렇게 이재명 쪽으로만 겨냥하면 우리는 성공이다. 우리는 뭐 이 사건이 수사할 마음도 없으니까 성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제대로 보신 분이 특검장에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그러니까 남욱이나 정영학 쪽에서 연결시킬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도 연결시켜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 연결시켰느냐 말았냐는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의 장난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난질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네. 아무 상관은 없고 그냥 우리는 이 업자들의 자신들의 장난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고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더 효과적인 작전을 썼느냐. 근데 지금 남욱 쪽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만배랑 이재명 지사를 엮어넣기 때문에 남욱하고 정영학이 현재 승기를 잡은 거에 불과한 거고요. 이 건은 사실은 아무 건이 이재명 지사랑 연결되는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뭐. 언제쯤이면 바닥이 잡힐까요? 언제까지 지금 대장동 갖고 한 달 반째입니다. 한 달 반째. 아니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든지 뭐 국면 전환을 하든지 이제 계속 구물만 짚히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나중에 드러난 게 없으면은 아 이재명 지사가 무고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더 명쾌하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수사를 엉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괜히 의혹은 지우지 않고 그냥 사건은 종결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기억하는 거는 돈 50억 이거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리고 끝내 계좌를 열지 않는다면 검찰이 끝내 계좌를 열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억하지 않을까. 아니 50억이란 돈을 그렇게 수십 번을 줬다는데 검찰은 도대체 어떻게 계좌를 한번 열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아니 돈을 절대 쫓지 않는 검찰이 정상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하여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검찰이 본질을 파지 못하고 있다. 아니 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네. 변호사님? 이거는 전혀 정치적인 사건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업자들끼리 싸움 난 거예요. 이권 다툼이에요. 근데 이거를 희한하게 정치로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고리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이재명이라고 그냥 뭐만 나오면 이재명이에요. 그냥 답정너 이재명. 뭐만 나오면 이재명. 다 이재명. 그분이면은 그냥 3인칭 대명사인데 그게 왜 이재명이에요? 그분이 왜 이재명이야, 왜? 그분이 왜 이재명이에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뭐냐? 그거는 그냥 답을 정해놓고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하여튼 빨리 조기에 손절하고 좀 새로운 국면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합수단을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아, 또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내년 선거까지 갈 수 있을지 싶기도 해요. 아니,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지금 단체로 떼거지로 그냥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아니, 뉴스 보기가 참 너무 신물이 납니다. 그래도 언론이 그렇게 뭐 장난질을 쳐도 국민들의 그 언론 소비가 옛날하고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전에 뭐. 기사를 끌어와서 SNS에 평을 한 걸 다시 보면서 자기 비판적으로 그렇지. 읽으니까 예. 옛날만큼의 그 영향력은 없다고 봐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믿어요. 오늘 고생했다. 너 진짜요. 고생했어. 그래요. 빨리 안 끝낸다고 발버둥 치고 막 얘가. 그래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씨에 대해서 공소 기각이 확정됐는데 대법원에서 오늘 네네. 인천지검장 아주 뭐 나는 견해가 다르다느니 이딴 소리를 했었고 있습니다. 예, 참 검찰 개혁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깡패입니다. 깡패 전성시대를 끝냅시다. 자, 검찰청장 오늘 수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장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